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즈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비혼과 결혼과 사랑과 연애에 대한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새로운 관점으로 관계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또 큰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저를 통해서 회복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또 돕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그만큼 듣게 되고, 그걸 또 같이 풀어드리면서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 안에 또 쌓이는 내공과 제가 스스로 겪어가는 또 이 삶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아픔을 같이 풀어나가는 중에서 이런 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연의 아픔이라든지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는 절대 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연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제가 그런 것들을 또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생각해 온 거나 뭔가 정리가 된 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 온 건 아닌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도 한 사랑둥이에요. 내 입으로 이런 말을 좀 하려니까 민망하긴 한데, 저도 굉장히 사랑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영상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비혼주의로 저를 소개했던 기간이 꽤 길었었는데, 비혼이라는 생각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정해두고 살진 않아요. 그걸 딱 정해두고 살았던 기간도 꽤 길었었고, 그리고 저는 비연애 기간도 꽤 길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20대를 연애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통은 10대를 통으로 연애를 안 하는 기간 이렇게 정해놓고 공부만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10대 때 학교를 다닐 때는 어쨌든 저는 항상 이제 공학에 다녔어요. 근데 예고를 다닐 때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학교 옆에도 남고가 있었었고, 그리고 학교 또 밑에 내려가면은 또 대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도 막 이렇게 대학교 오빠들도 막 저의 번호를 막 달라고 하고 이런 경험들도 좀 많고, 아무튼 10대 때는 좀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고백도 많이 하고 막 찾아와서 막 난리를 쳤던 그런 남자들이 많았었고, 저도 10대 때는 연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전 열려 있었거든요. 그때에는 그냥 심심했어요. 10대 때는 뭔가 열심히 할 때 말고 나머지 시간은 다 심심했기 때문에 뭔가 말이 웃긴데, 뭔가를 열심히 할 때 말고 쉴 때는 같이 있어줄 친구도 좋지만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이유 중에 굳이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0대 때는 저는 거의 연애를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 입시 준비하는 그 시즌에만 이제 남자친구랑 끝을 내가지고, 입시를 준비하는 그 시즌에만 남자친구가 없었을 정도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대시를 받으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면은 그때는 좀 그래 사귀어보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인생이 극과 극을 오갔던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은데, 이렇게 10대를 보내니까 남들은 이제 10대는 공부를 하자 하면서 연애를 안 하고 20대 때 완전 막 연애에 빠져서 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20대 때 연애를 안 했어요. 좀 충격적이죠. 가장 예쁘고 풋풋하고 그때가 연애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20대 때 연애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비연애의 기간이 길었었고, 20대 때도 막 많이 받았어요. 고백을 많이 받고, 저 때문에 막 울고 난리 피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언제 다 썰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재밌는 일들도 많았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아예 안 갈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차단하고 살았을까 신기할 정도로 솔직히 괜찮은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아예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난 무조건 아니야. 난 지금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이게 너무 강했어요, 20대 때는. 그리고 그때는 되게 사회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고, 집안이 또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내 몫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부양할까 뭐 이런 생각을 너무 일찍부터 제가 한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나는 혼자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결혼을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비혼주의라는 말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막 남자를 까고 여자를 까고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저는 그런 걸 정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너무 큰 관심을 두고 그걸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늘 이슈를 보고 재밌어하고 그걸 막 대화 주제로 끌어와가지고 낄낄대고 그걸 너무너무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용어도 몰라요. 막 그렇게 쓰는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걸 찾아볼 만도 하잖아요. 그냥 저의 삶과는 아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도 뭐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사는 거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자한테 낚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막 표현하는 남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혼자 살려고 하고 여자들도 혼자 살려고 할 때 다른 성을 비하하면서 비혼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류 말고요. 이제 저 같은 이런 류의 비혼의 생각이 오래도록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사람들, 특히 이제 경제적인 환경,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려운 상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 앞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살아야 되고, 뭘 해 먹고 살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과 고민에 너무 이렇게 쩔어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물론 좀 나이가 있더라도 돈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날 좋다고 하면은 빨리 시집을 가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은 거 뭐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했기도 안 했고 못 했기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래서 20대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를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은 그 사람한테 귀속이 되면서 또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나를 케어해 주겠다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뭐 행복한 삶이라면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못한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30대 초반까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별로 그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것도 그들이 뭐 사랑하는 방식이고 살아가는 방식일 테지만 상대방이 나를 책임질 이유가 있나? 필요가 있나? 그리고 내가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너무 그걸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생존이랑 엮어서 나는 진짜 일하기 싫어. 나는 남편 돈 받으면서 살 거야. 이런 여자들을 또 주위에서 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안 좋게 보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맞죠. 왜냐면 그 사람의 속내가 어떤지를 너무 잘 봤으니까 제 앞에서 그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를 보고서 저건 되게 못된 심보다 되게 여자인 제가 봐도 정 떨어지는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추잡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좀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크게 들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결혼을 하구나. 물론 뭐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요런 전체적인 좀 작용들이 저한테 크게 그때까지만 해도 작용을 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한테 이렇게 베푸는 게 좋고 여자가 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하는 그 남자의 진실한 마음 또한 살에 딱 붙는 느낌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자들도 고생하고 힘드니까. 근데 어쨌든 주는 행복이 또 큰 남자들도 있으니까 그게 서로가 가치관이 맞으면은 여자는 남자한테 경제적으로도 귀속이 돼서 살아가려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게만 보이지도 않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서로 괜찮으면 된 거라는 거에서 왜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만의 부부 생활이고 그 사람 둘이서 하는 게 부부 생활이니까 뭐 자기들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제가 그걸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형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제 생각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점부터 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이성을 볼 때에 뭐 저만의 또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부터 스물스물 저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고해진 시점이 최근인데 비혼이라는 것도 이제 접어버리고 그냥 나도 흘러가는 대로 내 형태가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어가는 대로 그거를 느끼면서 흡수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의 이 형태가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 삶의 형태도 같이 바뀌어져 갈 텐데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자. 어차피 인생 다사다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를 고집을 해도 그 형태로 사라지지도 않는 거. 하지만 형태를 고정시켜 놓을 때는 그거를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형태로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서 그 형태가 빚어내는 형태로의 삶을 어느 정도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떨 때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때때마다 이거를 내가 늘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 꼈다 끼웠다 할 수 있는 혹은 형태를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유연함이 더 생기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에게 더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자.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잘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늘 나를 조금 고정적인 형태로만 묶어두고 그걸 수행하는 삶만을 살게끔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푸시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이제는 조금은 느슨하게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나한테도 좀 그런 자유를 주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연애관이나 결혼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바뀌게 됐어요. 비혼주의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서는 신중한 편이고요. 여전히. 그래서 아직 나이가 이제 많이 있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유연한 상태에서 사람도 또 새롭게 만나보고 이런 또 누적치를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이제 나이가 꽤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또 다시 촘촘히 쌓거나 이럴 순 없겠죠. 좀 강도 높게 임팩트하게 쌓아서 뭐 결혼을 또 할 수 있으면은 뭐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혼이 두려워서 함부로 결혼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극과예요. 좀 미래를 걱정을 많이 하고 저도 워낙 불안 수치가 좀 높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앞서서 미리미리 조심하고 계획하고 이런 게 좀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예전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혼을 할까 봐. 이혼을 할 거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요즘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라는 단어가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용기라는 단어로 이거를 또 표현을 하기보다는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결혼을 한다. 그럼 나중에 내가 낸 용기에 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땐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용기로만 표현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후회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후회를 하자. 지금 미리부터 그거를 뭐 후회할 걸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말고 후회를 하더라도 해보고 그리고 후회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후회할 것처럼 그렇게 또 정해 놓지 말고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뭐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좀 복기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은 결혼 생활도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을 것 같고 이혼을 해도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바뀐 사랑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보자면 예전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 잘 파악하고 읽어내는 배려심. 그러니까 배려심도 내가 너 진짜 배려하고 있거든 이렇게 티가 나는 배려가 진짜 배려가 아니라 내가 배려하고 있는 걸 그 상대방이 모를 정도로 하는 배려가 진짜 세심하고 가장 깊은 차원의 고도의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를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고 그런 배려의 센스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실생활 속에서 상대방한테 정말 상대방의 니즈가 뭔지를 알고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늘 생각하고 그걸 신경 쓰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을 메인 포인트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이게 생각이 또 많이 바뀐 게 그러니까 자꾸 해줄 것만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상호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왜 나는 늘 좀 내가 더 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박혀져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받기보다는 해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받는 걸 더 기뻐하거든요.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저는 해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거, 좋아하는 거,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를 어떻게 보면 후천적으로 굉장히 학습을 진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성향에는, 내 기질에는 저는 받는 게 더 좋은 사람이거든요. 전 받는 기쁨이 더 커요. 제가 해주는 기쁨보다. 이건 기질적인 거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를 무시를 하고 자꾸 해주려고 하는 파트를 개발시키고 그걸 더 많이 베풀고 하고만 하니까 오히려 제가 지치는 거예요. 힘들고. 그러니까 나의 기질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질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만 그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대로 해주고 또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알게 하는 것이 또 나의 중요한 몫이겠구나. 그래야 사랑다운 사랑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깨달은 또 시기가 있었어요. 참, 네, 사랑이란 것이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매우 오묘합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이라고 하면 자기 표현인데요. 자기 표현의 그 이상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계속 좀 노출시키고 꺼내놓을 줄 아는 거. 표현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더 깊은 그런 범위까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거. 아, 왜 몰라줘? 이게 아니라 나 좀 이해해달라니까? 바라고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같이 사랑을 이어서 계속해서 잘 하려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게 훈련이 돼서 너가 잘 보여. 너를 파악하는 것도 남들에 비해서 더 빠르고 너를 파악하는 그 깊이도 되게 깊어. 근데 나만 이럴 순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직업 자체가 이렇잖아요. 사람을 파악하고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문제까지도 제가 짚어낼 수 있고 꺼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파트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를 만나고 만족하지 않는 상대는 진짜 없을 정도로 너가 너무너무 내 마음을 잘 헤아려줘서 고맙고 너 앞에서 숨기고 싶은 것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아라는 피드백을 너무 상대한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걸 다 이해만 하는 관계로 가버리면은 이건 그냥 자식 새끼 키우는 거지 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안목이 성장할 수 있게끔 서로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진짜 배려고 관계고 사랑이지 일방적으로 나만 계속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겠구나. 이걸 굉장히 크게 깨달은 그런 또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저의 사랑관을 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마냥 상처만 많이 받고 있고 상대방과 뭔가 잘 또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나를 좀 이해해줘 라는 이런 단순한 표현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알 수 있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말로 풀어내든 무엇으로 풀어내든 할 건지를 상대의 마음에 여러분들이라는 그 자체가 스며들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또 다 대화로 이루어지지만요. 보통은 대화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이 대화의 수준이 얼마만큼 열릴 수 있냐. 이 열리는 것도 나만 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까지도 다 열릴 수 있고 그 사람 또한 내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나만 열고 내가 여니까 너도 열고가 아니라 같이 열고 먼저는 또 너가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도 되게끔 어떻게 서로가 같이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갈 거냐. 그런 것들이 미리 관계에서 잘 일어난다면
그 이후에 단계가 더 수월하겠죠. 결혼 생활이라든지 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이라든지 다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전히 생각을 저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얘기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의 얘기를 또 즐거워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